안녕하세요. 네, 오보영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표현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사이트 부분은 제가 다양한 조직의 교육생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MZ세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경우도 있고요. 다소 조금 제 생각과는 좀 다르다 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우리가 MZ세대를 바라보면 좋고 또 회복 탄력성 리스킬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가 실제로 MZ세대 분들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주실 분을 좀 저희가 자원을 받았는데 몇몇 분들이 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울면 안 되니까 울지 나했는데 진짜 좀 담아둔 게 많이 있구나. 나 열심히 달렸는데 앞으로는 또 달릴 수 있을까? 좀 쉬고 싶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현재 직장에 다닌 지 2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HR 인사 업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행사 프로젝트 담당으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공기업에서 현재 2년차 직급으로 고객분들을 응대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공감하실 텐데 퇴사 생각은 늘 있어요. 매 순간, 매 초, 매 분 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너가 그랬잖아. 이런 말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팀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이 사람과 같이 하는 입장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이제 저도 모르게 잡히는 거죠. 좌절감, 내가 뭘 할 수 있지? 여기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제 그 좌절감을 느끼면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 제 전문 지식을 채워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이런 거를 이제 학습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나 열심히 달렸는데 앞으로는 또 달릴 수 있을까? 좀 쉬고 싶다.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막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팅하면 이제 각자 어떤 일 하는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회사 힘든 일도 막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소개팅 하시는 분이랑 힘든 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막 그렁그렁 맺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울면 안 되니까 울지 나했는데 내가 진짜 좀 담아둔 게 많이 있구나. 못하면은 알려주면 되는데 왜 알려주지 않고 결국에 울증이적 생각 못한다고 본인들도 신입사원이었을 때가 있었을 테고 본인들도 분명히 놀랐을 때가 있었는데 너는 못하냐 그렇게 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어서 그때가 진짜 좀 많이 우스우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가 아무래도 제가 아직 이 조직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지금 있던 부서에서 좀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 직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있는 회사가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규모에서 오는 배울 점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도전적인 부분에 제가 마주했을 때 그런 게 재밌기도 하고 해서 직무가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다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회사가 저기 살면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회사가 저기 살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 일은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정말 매 시간 이렇게 보내고 그런 식으로 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정말 크게 번아웃이었어요. EAP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상담도 받아보고 스스로 좀 글도 써보고 성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겨울 때쯤에는 한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감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채팅창에다가 동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키워드나 아니면 이런 장면은 좀 인상적이었어요 하는 게 있으면 채팅 주세요. 김보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채팅 주시면 어떤 부분에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나 예,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기억에 남는 키워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예, 요 부분인데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예, 채팅창에 기억에 남는 키워드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사실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멘트가 딱 들리자마자 나 정말 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게 짠하다. 사실 우리가 뭐 나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시도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 많이 시도하겠지만. 그러나 퇴근하고 하면 저절로 좀 나아지죠. 그리고 주말에 여행도 가고 주말에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 괜찮아지죠. 근데 마지막에 또 그러면 업무 중에 일과 중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일과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되묻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주인 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너무 좋다. 그쵸. 사실 다 양면이 있는데 우리가 한쪽 면만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일에 대한 의미나 또 이유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아. 너가 그렇게 해서라는 말, 네, 좋아요. 사실 뭐 이런 키워드, 내 마음에 또 꽂히는 키워드가 있겠죠. 나름의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MG라고 하면 대상이 굉장히 폭넓잖아요. 저도 뭐 MG의 끄트머리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MG라고 하면 요즘 친구들,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요즘 친구들, 뭐 이런 것들로 좀 대명사처럼 지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하면 MG구나라는 말로 또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또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MZ세대에 대한 좀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그들의 마음을 좀 들어볼 시간들이 없었진 않나라는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난 대상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만난 MZ 교육생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의 특징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직무에 만족했어요. 또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난 MZ 교육생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퇴사 아까 제가 사전에 또 궁금한 거, 또 고민거리 이런 것들 받아보니까 퇴사가 굉장히 빠르다. 퇴사 결정 굉장히 잘하고 또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눈치 별로 안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좌절감이라는 단어가 영상에 나옵니다. 좌절감,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좌절감 누구나 이제 경험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뭐 예전에는 그랬겠죠. 버티거나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를 갈아 넣어 일을 한다 뭐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에 MZ 세대 또는 요즘 세대, 요즘 친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좌절감이 커지는 경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면 좌절감이 더 커져요. 예를 들면 회사가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회사에서 뭔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감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 불편함을 좀 이겨내려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다른 데 집중하면 됩니다. 회사에 대한 나의 생활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좀 줄이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빠르게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 관심 많고 또 빠르게 뭔가 다른 직장은 어떨까라는 것들도 좀 보게 되고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좌절감이나 또는 이 부분에서 좀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데 집중한다. 그리고 그 다른 데라는 건 내가 가장 많겠죠. 내 자신에게 집중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종종 이런 내용들을 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교육생분들한테 직장 생활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또는 여행지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요즘 분들은 또 자기 표현은 잘하지만 자기 오픈은 잘 안 하거든요. 그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의견을 받아요.
자, 한번 들어온 것 중에 하나 볼까요? MZ 세대 분들한테 요즘 직장 생활을 여행 또는 여행지로 비유해 주세요라고 익명으로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채팅 안에 있는 키워드를 보시고, 아, 요게 눈에 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것도 채팅 한번 주세요. 어떤 게 또 마음에 탁 꽂힐까요? 궁금합니다. 네. 글자가 커진 것은 그만큼 이제 중복 답안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정글이다, 북한이다. 북한이 뭐냐면 알듯하면서도 나하고 조금 이질감이 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다, 미로다, 예,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굉장히 또 눈길을 끌고 또 등장을 많이 이제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살얼음판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키워드는 저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유지가 등장을 해요. 경유지. 실제로 그 이유까지 익명으로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유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거쳐가며 재정비 중이다. 그리고 또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요즘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에 갔던 이제 조직에서는 경유지가 자꾸 막 또 커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평생 직장이라면 견디고 버티고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내 정체성에서 그 포지션을 작게 잡으면 사실 좌절감이나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또 어려움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제가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요, 취미도 많이 가지고요, 혼자 뭐 원데이 클래스 듣고 혼자 뭔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아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또는 조직 입장에서는 너무 조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로얄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가장 빨리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실제로 요즘에 멘탈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MZ세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중복 답안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정신건강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맛있는 음식, 음료 즐기기가 가장 이제 높게 차지한 부분이었어요.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대단한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줬어요. 심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활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0% 이상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활동이요? 라고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했더니 상담 또는 뭐 코칭 조금 말고는 사실 또 다양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영상하고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허들이 있잖아요. 뭐 적극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내가 그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일주일 있다면 주말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나머지 일과 중에 5일 동안 또는 근무 중에 잠깐씩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 거기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작은 팁들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부분은 어떤 면이냐면 예전에 멘탈 관리를 자기 개발 영역으로 봤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이렇게 봤다면 요즘에는 회사에서 이런 것도 해주네. 이것도 일종의 복지고 지원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그런 추세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의 일부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에 회사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MZ분들한테 이 리텐션 교육으로 뭐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부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스트레스 관리 잘해서 멘탈 관리 잘해서 더 열심히 성과 내야 돼라는 의도가 일단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거부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종의 관리 방법을 회사에서 좀 도움을 줘서 일종의 이것도 복리후생의 일환이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면 마음을 굉장히 빨리 열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육 담당자분들이 뭔가 교육을 하거나 어떠한 제도를 뭐 소개하거나 했을 때 그런 접근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 스트레스 자체를 요즘에는 굉장히 넓게 봐요. 그래서 어떤 거든 이 범주를 확실하게 하고 정의를 좀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적정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풀린 상태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업무 성과를 높이고 집중도를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스트레스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종류를 한번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 상태가 오래되는 현상이고요. 노력을 해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정체되는 상태. 가장 큰 특징은 정체를 겪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실까요? 채팅 한번 주세요. 누가 열심히 채팅하나 네, 선물 한번 걸어볼까요? 요 정체되는 현상. 힌트 드라마래요. 정체되는 현상 뭐라고 할까? 10초 한번 기다려볼까요? 나 요즘 뭐야? 세 글자입니다. 나 요즘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오, 김영림님 맞추셨어요. 슬럼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답이 나온 것처럼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는 슬럼프예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MZ세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조금 힘들면, 나 번아웃 왔어. 나 쉬어야 돼? 나 지쳤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경계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드릴게요. 틀에 박힌 고정된 방식이나 태도로 인해서 독창성이나 신선미를 잃은 상태, 노력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타성에 젖는다. 요거는 또 뭐라고 할까요? 요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글자는 네 글자입니다. 나 요즘, 맞아요. 박미선님 맞추셨어요.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그리고 세 번째,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상태.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입니다. 이게 번아웃이에요. 이게 번아웃이에요. 자, 그러면 WHO에서 질병으로 분류하는 스트레스를 아주 고도로 겪는 거, 그건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고도로 겪는 걸 의미하면서 질병으로 분류한 건 뭘까요? 맞아요. 번아웃이야, 번아웃. 어떻게 보면 슬럼프 매너리즘 다 겪다가 이제 번아웃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겪는지 모르다가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고 막 그런 경우에 내가 번아웃이구나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요즘엔 의외로 내가 조금 힘들거나 뭐 슬럼프 상태에서도 나 번아웃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한 스트레스는 사실 뭔가를 촉진하거나 또는 자극을 긍정적으로 주는데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을 사실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 요즘 슬럼프구나 매너리즘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이 중에 질병은 번아웃이다라는 거. 번아웃은 무기력을 굉장히 크게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요것들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번아웃 상황에 빠졌을 때 회복하기는 사실 힘들죠. 이때는 또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내 노력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슬럼프나 매너리즘 상태에서도 내가 이런 상태구나. 어떻게 하면 번아웃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일상에서 좀 소소하게 좀 시도해 보는 거. 그걸 예방하기 위한 팁들, 그리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구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과정을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MZ세대에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은 나한테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할 건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높지만 주위에 자극적인 거에도 많이 휘둘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틱톡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소소하고 작은 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실용적인 스킬. 아주 작지만 간단하게 나도 해볼 수 있네. 이런 거 한번 내가 근무 중에 좀 지쳤을 때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잘해서 성과 더 잘 내야 돼. 이거 잘해서 멘탈 관리 잘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라는 의도가 담기면 거부감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위한 회사의 일종의 복지구나 라는 것들, 그런 개념들을 조금 담아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로 그 요소를 설명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예전에는요,
역경을 극복하는 힘에 관련돼 있는 심리적 자원을 다루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그냥 일상에서 많이 익숙하게 또 적용하고 연구 범위도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스킬들은 일상에서 좀 더 활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고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힘들 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인터벤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긍정성,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이런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하고 했었죠. 아마 회복탄력성 모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이 좀 연구를 거듭하다가 조금 달라진 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맨 끝에 신체적 활력이 추가됐습니다. 아무리 회복탄력성을 잘하려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내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활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에 덧붙었고요. 그리고 요즘의 추세는 긍정성을 좀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긍정성을 긍정적인 감정, 정서와 낙관사고라고 하는 사고방식 훈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긍정성 하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좀 나눠본다면 일단 첫 번째 소소한 긍정적인 감정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팁이나 아니면 일상에서 어떤 데 집중해야 되는지를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곤 합니다. 두 번째는 낙관사고예요. 최근에 이제 긍정심리학으로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도 이 낙관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 사고 패턴을 일단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난관을 경험을 했을 때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탓이지. 그래, 내가 이 조직에 첫 발을 디딘 내 잘못이야. 이런 등등으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해서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또 이렇게 일을 못한다고 또 평가받진 않을까라고 하는 과대, 또 추측이나 이런 쪽으로 좀 패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패턴의 오류를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고를 인지했을 때 반박하면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아주 공식처럼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 그런 걸로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중요하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뭐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계에 대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하고, 관계 교육도 해요. 근데 요즘에 또 MZ세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관계 피로를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면으로 내세워졌을 때,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관계라는 걸 이렇게 중요한, 필요한 경우에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에 녹이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만 나눠도 힐링되고 공감만 주고받아도 조금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절로 스스로 좀 느끼게 하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런 것들로 이제 긍정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마음챙김, 여러 가지 치료나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도구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막 거창하게 막 명상을 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거부감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럴 때 1분, 3분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들여다보는 거, 잠깐 심호흡하는 거, 그리고 내 몸의 상태는 어떤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팁들을 좀 연습시켜서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좀 찾아서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요 5가지 중에서 저희가 신체적 활력 말고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나머지는 교육 과정에 녹이고 있고 긍정관계는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퇴사가 마렵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아까 동영상 보면 그런 게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부정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퇴사가 마렵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처럼 양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일에 있어서 내가 뭔가 찾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퇴사가 마렵다에 집중을 할 건지,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에 집중할 건지,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출근을 하는 이유에 조금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자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힘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일상에서 찾아나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셀프 리텐션을 위한 회복 탄력성 리스킬에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례나 또는 각 조직에서 좀 적용했던 그런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추다솜 MD님이 또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